네, 안녕하세요. 민서입니다. 요즘 발표 자료 준비 한창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과거에 발표했었던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를 준비하는 흐름과 팁, 그리고 이거를 10페이지로 줄였을 때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두 가지 팁에 대해서 한번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저 막상 해보니까 10페이지로 줄이기 조금 타이트하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사업계획서 쓸 때 많이 줄이는 연습을 했으니까 그래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한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표 자료는 첫 페이지에 이게 어떤 서비스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딱 한 번에 알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첫 페이지는 이렇게 목업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강조하고 싶다면 5일의 견적 시간을 5분으로 이렇게 슬로건을 만들면서 시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컬러만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임팩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발표 자료가 아닌 경우 그냥 IR 문서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좀 심플하게 시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 사업의 경우는 이제 주어진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시작하는 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예전 자료를 봐야겠죠. 이제 사업 배경, 문제 인식이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사업 배경을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숫자만 보여주고 궁금증을 좀 유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숫자 자체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실제로 제가 풀려고 했던 문제는 사실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팩트를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했고, 또 오히려 시장이 처음에 작기 때문에 초기 스타트업이 진입하기 조금 더 적합하다, 이렇게 어필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약 50억 원 한 해 발생하는 중재 금액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발췌한 금액이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실제로 법원으로 바로 가는 그런 비용까지 포함을 한다면 더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어필을 했었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약 50억 원이다 이렇게 궁금증 유발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계속 제시를 하는 거예요. 대략 한 368건, 그리고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IT 개발 시장에서는 매년 중재와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요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두 가지 자료를 빌드업 자료로 그냥 활용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 원인은 이제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뭐 커뮤니케이션 오류나 일정이나 이러한 주요 원인을 꼽았다. 자, 이렇게 어필을 하고, 그 다음 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고객이 갖는 페인포인트, 또 개발사가 갖는 페인포인트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 한 73% 정도가 견적 산출과 관련된 응답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한 67% 정도가 이제 개발 기능에 관련된 응답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한번 어필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문제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대로 된 기능 정의의 부재, 이 문제를 풀고 싶어 하고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를 선언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내가 풀고자 하는 어떤 문제에서 내가 풀지 못하는 더 큰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풀지 못한다면 이렇게 돌아와서 그 중에 두세 번째 원인을 나는 풀어볼 거야 하고 선언을 하는 것도 사실 괜찮은 접근 방법이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다시 지원사업 양식으로 축소를 해봐야겠죠.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이거를 10페이지로 나눠야 된다면 이렇게 3331 전략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아니면 내가 뭐 준비한 게 조금 더 많았다면 2431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약간 축구 포지션 짜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내가 어떤 페이지에 조금 더 강점이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페이지 수를 조금 나눠볼 수 있겠죠. 저는 여기서 3331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문제인식부터 봐야겠죠. 다시 보면은 이것들은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문제인식과 제기, 그리고 두 번째에는 문제 원인, 그리고 세 번째에는 어떤 니즈와 해결 방향성, 요거를 언급을 해주면 되게 좋겠죠. 자, 그래서 바로 봅시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 뭐 아까 보여줬던 자료를 그냥 축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서 중재 금액 50억 원이나 된다, 분쟁수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원인은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다, 이렇게 빨리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 뒤에 나올 이런 것들, 개발사 선정 시 어려운 점, 이런 페인 포인트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제대로 된 기능 정의의 부재, 이 문제를 풀고 싶어, 요거를 어필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실제로 세 번째 니즈,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니까 실제로 고객사의 니즈는 이러한 니즈들이 있었고, 개발 대행사의 니즈는 이러한 니즈들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땐 좀 주저리 쓰긴 했지만 이렇게 고객 스스로 견적을 알아보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시를 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문제인식을 하기 좀 어려운 프로젝트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아니라 니즈나 마켓 사이즈로 시작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하려는 사업의 시장 규모가 엄청 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도 하나의 스토리텔링 방법이에요. 이런 경우는 내가 풀고자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페인 포인트가 약할 때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유리하게 할 수 있어요. 같이 보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갈수록 IT 외주 프로젝트 시장은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 IT 아웃소싱 계약 시 이러한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 주로 커뮤니케이션 오류죠. 뭐 달리 표현해서 프로젝트 진행 건수, 실제 프로젝트 금액, 그리고 프리랜서 수 이런 걸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 마찬가지 이제 페인 포인트는 똑같이 보여줄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견적과 작업 범위 그리고 기획 기능과 상세 기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하겠다. 똑같죠, 여기까지는. 여기도 똑같고 이런 니즈, 고객사의 니즈, 개발사의 니즈 이거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 방향성은 이런 거야. 그래서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리를 다시 할 수 있겠죠. 고객의 페인 포인트, 그 이유는 뭐고? 그래서 우리는 솔루션으로는 초기 아이디어만으로 견적서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 거야. 이렇게 방향성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3페이지로 줄였지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되시지 않나요? 자, 그 다음으로 실현 가능성 먼저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실현 가능성도 예전 자료에서는 이렇게 IT 스타터들이 개발 의뢰 단계까지 조금 더 빠르고 편하게 준비 사항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건 좀 빠르게 넘길 텐데 뭐 어떤 서비스 소개, 상세 페이지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견적 빠르게 산출하고 기능별로 그리고 내가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맞춤형 레퍼런스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발사도 추천을 해주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커스텀해서 어떤 개발 견적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게 하고 이러한 그런 플랜들이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예비 창업자들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10,000뷰 정도 나왔고 플레이스토어에 출시도 했고 실질적으로 정석적인 평가, 유저들의 피드백도 충분히 받았어. 이런 거를 어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3페이지로 줄여야겠죠. 다시 줄였을 때 어떻게 우리 이번 평가에서는 항상 차별점과 거기서 우리 서비스 소개를 간단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예비 창업자 분들이라면 그거한 성과 뭐 어떤 매출 데이터가 아니라도 시장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라도 좋죠. 그래서 만약 그게 없다면 소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원 사업에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진 일정 요거는 꼭 들어가야 되는 구조 같습니다. 여기 페이지는 좀 잘못됐네요. 자, 어쨌건 우리의 차별점은 그동안 오랫동안 걸리던 그 한 4, 5일 걸렸던 이 견적 문의를 5분 만에 해결을 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엄청 광활하게 보여줬지만 지금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핵심 페이지만 좀 추려서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동안 성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이게 없었다면 조금 더 디테일한 서비스 소개를 여기에서 보여줬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성과가 있었으니까 페이지 뷰수, 스토어 출시, 어떤 코멘트를 받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아, 얘네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업을 하려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업계획서에 써냈지만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요구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아무래도 발표 자료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번에 만든 거라서 지금 내용과 무관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성장 전략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실제로 아까 처음에 시장 규모를 언급했지만 여기서 다시 언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는 플로브램 문제로부터 출발했으면 이게 처음 등장하는 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국내 IT 아웃소싱 업체를 초기 타겟 시장으로 할 거야. 규모는 한 4억 정도야. 나름 솔직히 괜찮은 규모인 것 같아요. 초기 시장이 진입하기에. 자, 그리고 경쟁사 분석. 우리는 채널톡을 분석해서 이렇게 기존 자동응답은 한계가 있는데 개발사 전용의 채널톡을 만들어 볼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교한 주류 경쟁사는 직접 중개회사 여기 있죠. 그리고 자동 문의 회사 요거를 우리는 둘 다 비교해서 우리는 자동으로 디테일한 문의를 할 뿐만 아니라 견적까지 낼 수 있어. 그리고 중개, 상세 응답도 할 수 있고 또 이러한 포지셔닝을 갖고 있어. 그래서 주 타겟 회사는 개발회사, 아웃소싱 중개회사, 또 채널톡을 이용하는 고객회사까지 우리의 타겟 회사로 볼 거야. 이렇게 포지셔닝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뭐 타겟 고객은 어떻게 하고 마케팅 단계, 홍보 전략 이거는 사실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야 돼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사실 어떤 퍼널을 설계하고 그게 인스타 광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당근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요즘은. 근데 그때 저는 제가 보이는 뭐 웹페이지 만들고 홍보해보고 어떤 제 유튜브 채널에도 홍보하고 이렇게 해볼 거야. 이러한 홍보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무료 체험도 있었고 이거는 근데 이거에 맞춰서 하기보단 알아서 내 사업을 잘 아시는 분이 홍보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게 비즈니스 모델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때 되게 잘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노동 기반의 수익이죠. 직접 내가 컨설팅해서 얻는 수익. 두 번째는 기업 고객 대상으로 매칭이 일어날 때마다 수수료를 먹는 거죠. 지금의 개발 외주 중개 방식.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는 사스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월 구독료를 받겠다. 되게 이상적인 점진적인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얘기를 했었어서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자, 그리고 방향성, 뭐 0차부터 4차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목표, KPI는 얼마나 된다. 이렇게 작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로 이제 3페이지로 줄여야겠죠.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목표 타겟 시장, 시장 진입 전략, 비즈니스 모델, 뭐 추진 일정이나 자금 확보 계획. 요게 또 들어가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원 사업에 맞춰서 하니까 내가 어떻게 자금 확보를 할 건지 요거는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늘어뜨려 놨던 걸 똑같이 이렇게 축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시장 규모 이렇게 되고, 이거는 조금 바뀌었는데 이제 실제로 개발 중개 회사랑 그리고 실제 직접 개발을 해주는 회사랑 그 사이에서 포지셔닝, 시장 진입을 프로젝트 중개를 하면서 견적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이러한 포지션으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하면 되고, 사실 이것도 하나의 수단이니까 이런 시장 진입 전략에서 STP 분석 이런 것들을 하면 좋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이런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런 표를 하면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 요게 들어가 줘야 되니까 1차 2천만 원 받고 2차에 4천만 원 받고, 그래도 이제 다음 라운드부터는 매출이 조금씩 나야겠죠. 그리고 다다음 라운드에서는 투자를 받겠다. 그리고 이런 KPI는 내가 맞춰서 정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채워 넣는 게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자료랑 여기가 좀 중복되니까 제가 이렇게 썼을 때 잘 안 보여서 여기 추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깔끔하게 언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템플릿화해서 만들어 놓았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관심 갖고 봐주시면 꽤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 구성인데 여기는 뭐 사실 설명할 거 없겠죠. 그래서 우리 팀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우리 팀의 강점과 역량, 그리고 인프라, 우리랑 함께하는 협력기관 어디 있나, 그리고 어떤 협업 포인트를 갖고 있나,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면은 자, 10페이지 내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생각보다 어려우면서도 뭐 핵심 정보만 늘어뜨려 놓으니까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지 않나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자, 근데 이제 제 영상을 꽤나 많이 봐주시는데 어느 정도 제 영상을 그대로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컨설팅을 받으러 오거나 하면은 너무 그 양식이 똑같아서 사실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또 이렇게 유튜브의 영향력이 은근히 또 세기도 하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 자료는 그냥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 어느 정도 제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좀 배치도 바꿔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더 잘 보이는 방법은 없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나만의 이제 그런 발표 자료를 좀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프라이머 이런 거 알고 계시죠? 거기서 데모데이 이런 걸 보면서 발표 자료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멋있는 사업,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아마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작업하기 편하게 어느 정도 템플릿화를 해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제 자료실에 업로드 해 놓을 테니까 관심 있고 필요하신 분들은 뭐 구매해 주시면 되게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앞으로 더 제가 다뤘으면 하는 콘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남은 발표 준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